며칠 전 술에 취한 대학생이 카쉐어링 승용차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서 학교 친구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짧게 빌려 타는 카쉐어링 앱을 이용을 하면 술 마셔도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어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용주의 차차차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고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충남 홍성읍 국도 21호선에서 일어났는데 23살 나이의 대학생이 SUV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밤 11시에 즉흥적으로 네. 야, 우리 어디 좀 가볼까? 근데 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차를 빌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빌렸냐? 요즘 카시어링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최소 10분 단위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이게 빌릴 때 앱으로 빌립니다. 그러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고 예. 그곳에 가면 앱으로 문이 열려서 운전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술 먹고 운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차를 빌리겠다 그러면 렌터카 업체를 방문을 하고 그렇죠. 뭐 내고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키를 받곤 했는데 지금의 카시어링은 앱으로만 이용하고 문도 닫고 열 수 있으니까 술에 취해도 가능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차를 빌려주는 대여자 입장에서 보면 예.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런 그 초단기 렌터카를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학생들이 주력 소비층이냐면 일단 자동차를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잠깐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렌탈점을 가면 얼굴을 봐야 되고 또 빌리는 단위도 최소 3시간이니까 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 잠깐 이용하기 좋아서 보통 이 카시어링 하는 회사들도 네. 대학생들이 주 고객이라는 걸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대학 주차장에 차를 배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가 술에 취했어도 네. 아무 문제 없이 술 마시고 차를 빌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소비자의 과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업체 쪽에서? 해당 업체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인정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무인으로 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앱 기반 초단기 렌탈이기 때문에 네. 그 음주인 상태에서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업체에 물어봐도 네.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이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과연 그렇게 양심에 맡길 수 있는 것의 문제인지는 그러니까 말이죠. 고민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흔히 알고 있는 그 렌터카, 네네.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카쉐어링, 네네. 이게 모두가 렌탈의 개념인 건 맞잖아요. 방식이 좀 다른 건데. 그렇죠. 카쉐어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래에 마치 이제 4차 산업에 쓰는 공유 개념으로 네. 이제 쓴 용어고요. 정확하게 기존의 렌탈이나 카쉐어링 렌탈이나 모두 자동차 대여 사업자입니다. 예. 근데 네. 저도 이제 제 차는 익숙하지만 남의 차를 갑자기 운전하게 되면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시야도 그렇고 차 크기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고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사고가 7,800건 일어났고 예. 116명이 숨졌어요. 부상자는 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렌터카 또는 이 초단기 렌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운전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 렌터카 공제조합의 데이터를 보니까 25세 이하 운전자 사고 빈도가 26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빈도의 2배 수준입니다.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6세 이상은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뭐 자기 차가 있으니까 많이 안 빌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25세 이하 운전자가 많이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인데 이 영업용 자동차 중에
가장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곳이 바로 렌터카입니다. 그 렌터카 음주운전이 지난 한 해만 960건이 일어났고요. 예. 28명이 사망하고 1,600명이 다쳤어요. 그러면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예. 보통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예. 그 운전자가 면허증을 경찰에 바로 반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빌리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차를 충격해서 근로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가 0.127%의 만취였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지난해 10월에 음주 단속에 걸려서 운전면허 취소됐던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렌탈 회사에 갔는데 렌탈 회사가 이게 실제로 이분이 정지인지 정지가 취소인지 됐는지 면허 취소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냥 면허증만 보고 빌려줬다는 겁니다. 차적 조회가 어려워서 보험 사기에도 이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11억 원대 보험 사기 범행이 적발이 됐는데 이게 참 이런데 머리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머리 썼어요? 일단 그 렌터를 합니다. 네. 차를 빌려요. 다른 사람으로 차를 빌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죠. 네.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 보통 사고를 낼 때 네.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면 내가 얼만큼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해서 면책금 내는 게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 면책금 수십만 원 주고 네.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받거든요. 네. 그 이제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모집했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쉽게 돈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꿰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를 속칭 마네킹이라고 그러더군요. 마네킹으로 가담시켜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인 건데 돈을 받고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만 무려 254명이고요. 네. 보험 사기 조직에 이름 빌려준 사람이 30명입니다.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 보험사 수사기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180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 12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얼마를 받아갔냐? 네. 뜯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11억 3천만 원 뜯어냈습니다. 예. 청취자 최승열님께서 음주 측정 후 시동 걸리는 장치를 전 모든 렌탈 차량에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의견도 주시는데. 예. 그거에 관해서는요. 네. 이미 2016년도에 자동차 회사에서 스마트 키에 네. 음주 측정 장치를 넣어서 그 음주 측정 장치를 불었을 때 스마트 키가 술을 안 먹었구나 네. 라고 확인이 되면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전차종에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네. 이제 이거 막을 수 없는 게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이거 한번 불어주실래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네네. 사람을 바꿔치기 하면 그럴 수 있겠군요.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완성은 돼 있습니다. 네. 관련 법을 좀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할 텐데 네. 경찰이 이제 운전면허증 실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에 렌터카 업체에서도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렌터카 등록업체 3,000곳 가운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가 600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안 하냐? 네. 이거 하면 확인이 되니까 예.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면허 정지나 취소인 사람이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책임 자체가 네. 차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빌리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거기에 책임이 주어지니까 네.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서 이 강제로 등록을 시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이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또 문제고. 그렇죠. 회원 가입할 때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님 신분증으로 가입하기도 하고요. 네. 빌리는 것도 앱으로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시고 아무 곳에나 서 있는 차 빌려서 운전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앱 회원을 가입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공유차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의 10배나 돼요. 아이고. 이게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 운전에 미숙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간혹 운전을 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네. 이럴 때는 결국은 공유 차량 업체가 그만큼 회원 가입 절차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서 운전 미숙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회원 가입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농후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철저하게 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권영주의 차차차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